주변에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내 형편은 어려운데 자식이 돈을 좀 번다고 생계급여를 못 받았어.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 왜 내 형편만 보지 않고 자녀 소득까지 볼까?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청자 본인의 형편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고재산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과거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가 됐던 건 어디까지나 기준을 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혼자 사시는 70대 어르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만 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현재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충분한 부양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나 조사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도움을 주고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거죠.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고소득 고재산 기준에 해당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2. 이미 기준은 꾸준히 완화돼 왔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을 계속 조금씩 넓혀왔습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탈락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어요. 쉽게 말하면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예전보다 더 많아도 이제는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번 정부 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금액 기준을 살짝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아예 없애는 방향입니다. 3. 언제부터 누구부터 달라질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시행 시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 가구들은 부모나 자녀의 형편 때문에 탈락하던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노인 가구는 조금 더 이후입니다. 2028년부터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꼭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노인도 다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와 노인 가구는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세부터 적용될지는 앞으로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아직 정부의 추진 검토 계획 단계이고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시기는 앞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4. 그럼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부양의무자 기준이지 생계급여 자체의 선정 기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본인이나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내 형편은 어려운데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문제였다면 앞으로 해당 대상에서는 가족의 경제력보다 신청자 본인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더 중요해지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원래 기준을 넘는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도 생계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계급여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옆집 어르신이 얼마 받는다고 나도 똑같이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5. 지급액과 자립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부양 의무자 기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보장 수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 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6.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점. 여기서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직 아니지만 기준 금액 자체가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니면 나는 해당 없나요? 이번 발표는 근로가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중증장애인과 노인 외 다른 대상의 구체적인 확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발표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서류도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와 관련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제 시행 시점의 세부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이나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에서 별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7.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자녀나 부모의 소득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시거나 아예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변화를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재산은 아예 안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책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노인은 2028년부터 연령대별 순차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소득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실제 시행 시점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